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이오닉 5 대박 났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어젠가도 좀 운전하면서 봤습니다. 네, 근데 그 이런 기사도 떴네요. 4만 명이 몰린 아이오닉 5. 그 사전 예약이 4만 명이 됐대요. 4만 명 몰린 아이오닉 5 구매 포기 속출할 판 초비상. 왜요? 인도가 너무 느리게 돼가지고 이러다 보조금 소진돼가지고 이거 차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군요. 예. 그럴 판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럴 판 생산 능력이 따라가지를 못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생산 능력이 못 따라가느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반도체 대란에 현대차 아산 공장 셧다운 검토. 반도체 대란. 네. 근데 현대차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길어지는 차 반도체 대란. 기아 4월도 특근 없다. 기아차도 특근이 없답니다. 생산 양이 공장에. 이제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그렇습니다. 현대기아만의 문제냐? 국내 차산 이런 기사도 있어요. 국내 차산업 반도체 대란의 비상. 쌍용차도 셧다운. 근데 셧다운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럼요. 다른 나라는 더 심해요. 지금 전 세계 지금 장난 아닙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못 팔고 있어요. 그게 반도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네. 심지어 4월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반도체 대란 속 대만 TSMC 공장 화재. 아이고. 정상화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일본에서도 화재 한 번 있었고.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도 있었고. 이게 뭐 왜 하필 이럴 때 화재 불까지 나는지 모르겠는데 루틴하게 팔다가 물도 흘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게 그 자동차 반도체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반도체 수율 좋을 때 한 번 이렇게 불이 나면서 갈아주면 회사에 이익이 되고 이런 게 있나? 모르겠습니다. 음모론이죠. 귀담아 듣지 마세요, 여러분. 네, 그냥 하는 말입니다. 지금 자동차 반도체 시장 난립니다.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공장을 못 돌리고 있고 지금 뭐 무슨 어지간한 자동차 회사 우리나라 국내는 오히려 좀 나은 편인데 어지간한 외국 자동차 회사들 차 사면은 언제 차를 받을지 기약이 없어요.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가 이 정도인데. 네, 우리가 더 심하겠죠. 이름 들어본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같은 상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크라이슬러니 뭐 포드니 뭐 모르겠어요. 만약에 진짜 뭐 하루에 뭐 1년에 한 10대 생산하는 그런 회사면은 공방. 네. 그래가지고 진짜 수제 막 한 50억 하고 이런 자동차 만드는 곳이면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닌 일반적인 양산차 회사들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요? 보드 만들어야 되는데 주문을 해도 주문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전화가 와요. 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딴 데서 돈을 더 주는 거죠. 그렇군요.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뭐 대란 뭐 말로는 그러는데 실제로 연구하시는 분들도 되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제가 자동차를 샀는데 못 받아서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가 사용되는 모든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차량용 반도체가 무엇인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입니다. 그렇겠죠. 네, 자동차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요. 뭐 크게 네 가지인데 드라이버 IC, 그러니까 그 뭐 엔진 뭐 EPS 뭐 이런 거, 그리고 파워 IC, 그러니까 전기 관련된 거, 그리고 센서류가 있고, 그리고 이제 MCU라는 그러니까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는 그 전반을 제어하는 게 있고 무슨 뭐 그리고 뭐 하다못해 그런 뭐 내비게이션 들어가는 거라든지 뭐 오디오라든지 다 들어가는데 어느 것 하나 어느 게 문제다 할 게 없이 모든 부분에서 다 문제라고 합니다. 왜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이럴 수가 있느냐? 일단 자동차 반도체 뭐 네덜란드의 NXP, 뭐 인피니언 이런 일본의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라는 곳에서 빅3라고 하네요. 이런 곳이 지금 다 문제라고 합니다. 왜 문제냐? 굳이 시작을 따지면 코로나라고 하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주요 자동차 시장,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이 락다운되면서 차가 안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 밖에도 못 나갔는데 무슨 차를 사겠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사태는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도 이제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이거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대책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고민을 하던 자동차 회사들이 이거 아무래도 몇 년은 가겠는데 자동차 생산을 줄여야겠다라고 하면서 생산량을 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자동차 회사도 비롯해서 이런 생산 업계에서 재고를 악마라고 생각하거든요. 재고가 부품이든 뭐든 재고가 남아 있으면 그건 사탄이다. 이교도다.
하면서 이제 재고가 없이 지금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JIT라고 하죠. 그 저스트 인 타임에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재고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량을 줄이니까 주문부터 바로 줄여야겠죠. 이제 사람들이 자동차를 안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생산도 줄이고 근데 사람들이 자동차를 안 사는 대신 뭘 사겠습니까? 집에서 놀아야죠. 집에서 놀 걸 사는 겁니다. 기타, 게임기, 컴퓨터. 그리고 뭐 스마트폰도 좋은 걸로 하나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미 자동차 판매 이런 기사가 있어요. 미 자동차 판매 8년 만에 최저. 지난해 견조 15% 감소. 자동차가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놀고 먹느라고 전자제품은 또 엄청나게 팔립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체들 입장에서는 자동차 관련 부품 생산을 줄여야죠.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줄이고 전자제품 관련 생산량을 늘려요. 지금 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파운드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자동차 반도체는 딱히 매력적인 상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정성. 다른 사람이 타는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부품 달았는데 얘가 문제가 있었다. 우리가 몰랐던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뭐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썼던 거 무한히 우려먹습니다. 이게 못 써먹을 때까지 우려먹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가 절감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구조를 보면 막 이런 그 자동차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게, 그러니까 자동차 비싸죠. 당연히 비싼데 예를 들어 뭐 이런 아반떼 이런 자동차가 그 가격에 팔리는 게 공학적으로 보면 좀 의아하지 않나요? 뭐 주문 생산을 하면은 1억 원은 훨씬 넘어가야 되는 게 맞죠. 대량 생산을 하니까 그 가격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계가 그 가격에 팔린다는 것 자체가 어떤 현대 어떤 산업 사회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러니까 원가를 그렇게 절감해가지고 이렇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07년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 어떤 제목이 뭐냐면 순이익 17조 그래도 마른 수건 다시 짜는 토요타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말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19세기 초에는 포디즘 아닙니까?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오고 이렇게 막 사람이 막 이렇게 조립을 이렇게 분업하면서 조립을 하는 게 이제 자동차 산업에는 당연한 거잖아요. 20세기 후반이 되면서 이른바 도요타 웨이가 당연한 것이 됩니다. 마른 수건 쥐어짜기, 원가 끝없이 절감, 영원히 절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 모든 면에 빛과 그림자가 있을 때 이제 포디즘의 그림자가 이제 모던 타임즈에 나오는 단순 반복 작업을 계속하다가 미치는 노동자라면, 이런 그 도요타 웨이의 그림자라고 하면 경영난 때문에 자살하는 하청업체 사장 뭐 이런 거에 되는 거죠. 마른 수건도 쥐어짠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끊임없이 원가 절감을 합니다. 작년보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위에서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작년보다 5% 낮게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도 이런 마른 수건도 쥐어짜는 환경에서 제품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를 만들면서 신형 IT, 아주 그 신제품, 신형 IT 제품에 들어갈 반도체를 만들면 오히려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더 비싸게 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입장에서 자동차 부품 그 산업은 아주 오래된 설비에서 마르고 닳도록 낮은 원가로 생산할 수 있는 반면에 영원히 원가 절감을 강요받게 되는 그런 아주 매력 없는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이유가 오는데요. 락다운이 이제 슬슬 풀리면서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겪었지만 사람들이 이제 공공장소 사람 많은 데 가는 거 좀 눈치 보이잖아요. 그런데 락다운은 아니고 어디 놀러 갈 수는 있고 그러면은 좀 사람이 없고 한산하면서 좀 야외의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곳에 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기 시작해요. 이게 미국인들도 그렇고 유럽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자동차를 사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미 자동차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 2분기 대비 38% 폭증. 그러니까 그냥 생산량이 수요가 증가하는 게 1, 2% 증가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이거 몇 년 가겠는데 생각했던 게 답이 나간 거죠. 지금 오히려 자동차 생산량이 늘어났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부랴부랴 주문을 늘리는데, 이게 또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주문을 늘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지금 주문해도 38주. 그러니까 주문하면 제품이 올 때까지 38주가 걸린다는 거죠. 38주 거의 10개월 뭐 이런 기간 아니에요? 거의 뭐 1년 9개월. 가까이 걸리는 겁니다. 반도체 대란의 차 업계 손실 68조 원.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인 거죠. 그렇다고 이런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이 자동차 반도체가 모자란다고 해서 모자라는 부품을 만들겠다고 새로 공장을 세우는 것도 웃깁니다. 왜냐하면 얘네는 되게 전 세대 공정을 쓰거든요. 자동차 반도체 그를 만드는 공장들은. 그런데 지금 수요가 부족하다고 해서 옳지 구형 공장 세우자. 낡은 설비 가져와. 이런 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을 새로 세우면 얘가 언젠가는 과거의 구형이 되겠죠. 그럼 이 공장은 이제 처음에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을 하다가 이게 더 이상 최신 공정이 아니게 되면 점점 이제 낮은 단가의 제품을 생산하고 끝까지 우려먹다가 이제 바꾸는 거거든요. 뭐 어떻게 됐을 바꾸는 건데 그 처음에 공장을 지으면서 구형 설비를 한다 이런 건 좀 그 단가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 역시 자동차 회사들이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기존에 예전에 막 그 마르고도 닳도록 써먹던 그런 부품들을 최신 반도체로 업그레이드하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코로나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그리고 자동차 생산 그 패턴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사다가 갑자기 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캔이라고 하는데 컨트롤러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아시죠? 자동차에서 주로 쓰는 통신 방법이죠. 그렇습니다. 캔버스. 엄청나게 느린 대신에 그러니까 그 현대적인 기준에서 매우 느린 대신에 전파 간섭을 거의 받지 않는 아주 안정적이라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데 속 터져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방식인데 이것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시대착오적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테슬라가 뭐 여러 가지 찬양을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동차가 그 중에 하나가 캔을 안 쓰고 이제 그 이더넷을 쓴다고 오토메이티브 이더넷이라고 이런 걸 쓴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그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더넷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 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더넷이란 거는 그냥 랜이죠. 인터넷 쓰듯이 그 쓰는 거. 네. 그거를 안 쓰고 옛날 그 통신 방식을 그냥 전화 걸듯이 하는 걸 쓴다. 뭐 이렇게 비유가 정확하진 않지만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뭐 8비트인가 그렇죠? 그게. 16비트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테슬라는 자동차 모든 부분을 그 이제 인터넷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잖아요. 업데이트 할 수 있는데 일반 자동차는 그 내부 네트워크가 너무 느려가지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센터로 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바꾸는 게 그냥 그럼 그 이더넷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개발해야 되고 이게 정말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처음부터 검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그 자동차 회사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의문시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만나보니까 네. 다들 공감대는 있으세요. 바꿔야 되는데 네. 되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총대 매기는 싫은데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조금 지나면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잖아요. 네.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좀 바뀔 그런 동력원이 그 좀 이제 보여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전기차는 어차피 처음부터 바닥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굳이 옛날에 그 오래된 그런 네트워크 방법을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자동차 그 어떤 그 자동차의 근본적인 변화 이런 걸 지금 푸시하는 느낌입니다. 반도체 사태 때문에. 진짜 큰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른 산업 분야로 번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반도체 기근 전방위 확산, 전방위로 확산된대요. HP, 아마존, 보잉도 영향권. 그건 왜 그런 거예요? 항공 쪽도 왠지 네. 마찬가지 상황인 것 건가요? 근데 그 소재라는 게 다 비슷비슷해요. MCU는 여기서도 쓸 수 있지만 저기서도 쓸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제 역할을 하는 것들 막 찾아서 막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다 연결돼 있어갖고 저도 이 AD 이놈 좀 생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미노 현상인 거예요. 한 박사님도 지금 여기 앞에 놔두고 있는 이 로봇에 들어갈 CPU를 반도체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네, MCU 지금 한 6주 기다려야 온다라는 지금 통보를 받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자동차 회사가 1년에 300만 대를 팔아요. 예를 들어 생산해서 팔아요. 뭐 현대차 300만 대도 넘잖아요 지금. 만들어 팔고 있는데 이건 우리 회사가 크단 얘기도 되지만 다시 말해서 300만 대가 안 팔리면 이 회사에 위기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100만 대 어치밖에 반도체를 확보를 못했다. 그러면 지금 이거 난리 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병목이 생기는 거. 네, 지금 뭐 어디 누가 만들어준다고만 하면 제발 좀 팔아주십시오 하면서 어떻게든 구해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 난리도 아닙니다. 이 반도체 업계들도 제가 얼마 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들여다봤는데 옛날에 뭐 애플이랑 관련된 얘기들 이런 것들 들여다봤는데 이 라인을 한번 닫아버리면 그 라인을 다시 돌리는 게 굉장히 사람도 다 딴 데로 이미 옮겨갔고 왜냐하면 이 한정리 리소스에서 자기네들도 뭐 당장 팔리는 걸 만들어야 되니까 라인 닫아버리고 심지어는 뭐 물건들 팔아버리고 반으로 축소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이렇게 돌아와 버리면은 이게 다시 만들고 싶어도 그러니까 있는 공장도 사실은 다시 가동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빠진 경우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30대가 되면서 20대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20대 지금 때는 이제 갓 서른이라는 것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달라졌던 게 뭐냐면 확실하게 하자고. 네. 식당 같은 데 가면 20대 때는 이거 사람 먹고 한산해서 좋다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이제 30대가 되고 이러니까 여기 월세가 얼마일 텐데 이 시간에 손님 이래가지고 돌아갈까 막 이런 걱정하게 되고 그렇죠. 네, 이런 차이가 되더라고요. 네. 이런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네. 되고 나니까 이거 저 회사 돌아갈까? 지금 이렇게 생산 못해가지고 지금 공장을 저렇게 며칠 닫아가지고 저 회사가 살아남을까? 막 이런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결책이 없잖아요, 그거는. 해결책 뭐 다들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뭐 현대모비스가 현대오트론 반도체 사업 부문을 1,332억 원에 인수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요. 뭐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자동차 반도체 대란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 필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단기적으로는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강해지는 거죠, 뭐 사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래서 그 답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시장이 막 전기차네 뭐 자율주행이네 해가지고 지금 막 격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 이런 사태까지 터지니까 완성차 업체, 기존 완성차 업체들한테는 정말 어려운 그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든 싫든 간에 지금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실 뭐 그런 그 수많은 혁신들이 있지만 자동차 뭐 작년에 산 거보다 올해 산 차가 당연히 더 좋잖아요. 네. 수많은 혁신들이 있습니다만 그 저변에 있는 어떤 전자장비나 이런 것들 중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오랫동안 쓰고 있는 방식의 어떤 그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되는 걸 아주 강하게 강요하고 있다. 자동차 시장이 이 사건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변할 것 같다라는 정도 말고는 딱히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하자 정도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과정과학관에서 자전거 특별전을 했었는데 이렇게 가봤는데 예, 거기 네. 자전거들 중에 제가 되게 눈에 이렇게 독특했던 자전거 중에 하나가 림에 스프링들을 붙여놓은 거예요. 림이라고 하면은 그 바퀴살 끼는 거. 바퀴살, 바퀴살. 그죠? 바퀴에 그 원형 대죠. 네. 거기에 원래는 고무 타이어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타이어 대신에 스프링을 몽땅 스프링으로 둘른 거예요. 둘렀어요, 그거를. 타이어 대신 스프링을 근데 쓴 너무 거예요? 웃긴 게 그 전 시대에는 분명히 바퀴 타이어였거든요. 네. 이게 무슨 일이냐 했는데 그거를 이제 갖다 놓으신 그 뭐 사무국장님이 설명을 이렇게 해설을 해주시는데 1차 세계대전 때 고무를 전부 공출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산업을 하던 사람들이 팔긴 팔아야 되겠고 여기에 어떤 스프링 댐퍼는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냥 스프링을 갖다 집어넣었대요. 야. 그래서 새로운 자전거를 만들어서 놨다는 거예요. 물론 전 후에는 도로 이제 고무 바퀴로 바뀌었지만. 네. 그래서 뭐 약간 뭐 요거랑 유사성 있는 이거 훨씬 큰 사건이지만 참 재밌게 봤어요 그 작품도. 그래서 아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체제를 찾든지 지금처럼 뭐 인수합병을 하다가 안 되면 뭐 혁신을 강요받게 되니까 뭔가 다른 부분으로 뚫고 나갈 걸 찾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약간 그 과정에 고통도 있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거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자체는 굉장히 예전보다 훨씬 고성능의 제품을 쓰되 그 자동차의 전자장비 구조가 단순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씩 덧붙이는 시기였잖아요. 자동차의 어떤 기능이 생기는 게 네.
이걸 붙여가지고 이런 기능을 만들고 해가지고 왜냐면 예전에 쓰던 걸 바꾸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지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그런 가지수가 줄어들고 좀 더 성능이 좋아지지 않을까. 뭐 기계쟁이 입장에서는 네. 그런 얘기 했어요. 한 박사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뭐 옛날에 반도체 없이도 자동차 잘만 달렸다. 다시 기계로 돌아가자. 난 캬뷰레테가 좋아. 뭐 이런 뭐 거. 그런 식으로 네. 뽐뿌 뭐 생각해보면 V2 로켓 뭐. 네덜란드에서 영국까지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하나 없이 일기도 없이 갖고 네. MCU는 무슨 MC 뭐 창문 이렇게 내리면 되지. 그렇죠.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내리면 되고 태엽은 괜히 있나 이러면서 태엽. 뭐 그러시든가요. 그럼. 근데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이 취해버렸어요. 네. 문명의 이기에 너무 네. 많이 취해버렸어요. 아, 그게 참 그렇죠. 뭐 일단 한번 편한 거, 좋은 거 이런 거 쓰고 나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사실 말씀한 대로 우리가 정말 뭐 파워 윈도우 꼭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파워 윈도우란 거 저 어릴 때는 없었어요. 그거 다 손으로 돌렸지. 요즘 애들 모르잖아요. 그 요즘 달려 있으면. 파워 윈도우란 말이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윈도우가 그 윈도우죠. 그냥 당연히 버튼으로 누른 거지 누가 네. 이걸 맞아. 돌려가지고 네. 파워 윈도우라는 말 자체가 말 없어졌구나. 자체가 그러고 없어요. 보니까. 그냥 또 없어진 말 있어요. 무선 이어폰이란 말 없어진 거 아세요? 아, 요즘? 그래요? 아, 요즘 애들 유선 이어폰이라고 해요. 아 무선이 기본이니까. 네. 애들을 인터넷 한다는 말 안 쓰는 거 아세요? 맞아. 애들은 인터넷 한다는 말이 이상한 말이에요. 네. 그냥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뭐 삶이지, 폰을 삶. 하면 하는 거지 삶. 유튜브를 보는 거지 인터넷을 한다? 그러니까 되게 묘한 상황이 있어요. 애가 유튜브를 보면서 뭘 또 신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빠 인터넷이 뭐야? 유튜브를 보다가. 그러니까 저게 이제 사실은 구글이나 이런 데서 바랬던 세상이거든요. 네.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느낌의 공기와 같이 변하는.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의 문제는 반도체. 대책이 없다. 진짜 대책이 대책이 없다. 없다. 네. 그래서 자동차를 빨리 이제 살려고 했던 분들은 좀 지금 답답하시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예. 근데 뭐 두고 보면 결국은 해결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좀 바꾸는 상황들이 또 있고 그 자동차 뭐 정말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압력이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 못 버티는 회사들 분명히 나올 텐데. 당연히 나오죠. 특히 예. 뭐 작은 업체들이나 자본력이 충분하지 못한 업체들 혹은 진짜 타이트하게 정말 라인이 엄청나게 크고 직원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해고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 그런 식으로 쉽게 뭐 해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고할 수 있어도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큰 회사들도. 위기는 항상 기회니까요. 네. 이 기회를 우리가 또 어떻게 잘 이용하냐 이런 것도 바라볼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한정원 박사님도 위기를 맡고 계신데 반도체 관련해서 네. 어떻게 기회로 극복하실 생각이십니까? 사장님한테 뭐 밥이라도 한 끼 사드려야죠. 사장님은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반도체 공급사. 반도체 사장님이요. 음. 그런 게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그 얘기였습니까? 아니란. 뭔가 기술 혁신 이런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이게 그 공급사 사장님한테 밥을 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해결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기술 혁신을 원한 거잖아요. 우리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저한테 좀 코치 좀 해주세요. 답답해요. 어떻게? 야, 실망입니다 정말. 자, 뭐 농담이고요. 자, 이렇게 용기전이 끝난 거죠 지금. 네, 끝났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걸 좀 우리가 좀 이런 걸 알고 사는 것도 필요하고 네. 우리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도 좀 알고 살자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주식하는 분들 많으시니까 참고하시라.